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1,600억 원의 돈을 물어준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민간에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 부지 일필지 출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의 대표 관광지 매미성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창녕군 남지읍 중부 내륙고속도로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갈대밭 2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통영 한 농촌 체험농장이 다양한 체험학습의 공간으로 화제입니다. 농사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 노력으로 기반을 닦으면서 농촌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거제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매미성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거제 매미성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데요. 쓰레기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남해안. 매미성에서 바라보는 거제의 바다는 답답했던 마음마저 시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쓰레기가 썩어갑니다. 먹다 버린 음료수 컵과 언제 버려졌는지 모를 정도로 부패된 과일까지. 거기에다 바닷물에 쓸려 들어온 쓰레기까지 합쳐지면서 쓰레기 주변은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매미성으로 올라 아래를 바라보면 구석구석 쓰레기가 발견되는데요. 심지어 손이 닿지 않는 나무 사이사이에서 발견되면서 수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관광객들은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에 눈살이 찌푸립니다. 이왕이면 깔끔하게 쓰레기가 깨끗하면 우리 모처럼 와가 구경하는데 기분이 상쾌하지. 지금은 조금 보기가. 지금 보기가 조금 별로다. 영 아니다.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관리도 엉망입니다. 매미성을 찾는 관광객은 주말 평균 1,500명. 천혜의 자연관광으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쓰레기를 버릴 곳은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습니다. 거제시의 시설관리 책임에 대해 묻자 거제시 관광과와 장목면은 서로 역할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거제시는 관광시설이 있는 장목면의 책임이라고 일관하고 장목면은 총괄 책임은 거제시 관광과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만큼 쌓여가는 쓰레기. 지자체까지 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거제시가 내세우는 관광 1번지 거제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로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혈세 1,600억 원을 냈습니다. 소송에 지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낸 건데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24일 감사 결과부터 짚어보죠. 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와 창원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1,600억 원의 돈을 물어준 것과 관련해 민간에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 부지 한 필지 출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협약부터 살펴보면 2014년 10월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듬해 지자체는 새 사업자인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이때 실시 협약을 변경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잘못하더라도 해지 시 지급금 81.5%를 보장한다는 조항입니다. 당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안팎으로 많았지만 결국 이 변경된 협약은 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경남도 감사위는 2단계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협약이 변경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숙박시설, 즉 2단계 사업은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인 펜션 부지 한 필지 출연 부분은 아예 협약 해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는데요. 창원시가 사업비 분담금 일부를 대신해 부지를 출연해야 하지만 과도한 법리 검토 등 소극적인 행동으로 시간을 끌면서 실시 협약이 해지되게끔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이 지면서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2015년 협약이 변경될 때부터 지금까지 지자체장은 3번이나 바뀌었는데요. 당시 핵심 간부들 가운데서도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실무진 징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로봇랜드 재단에서는 4명, 창원시 1명, 경남도 1명만 중징계를 받습니다. 도는 중징계를 받는 로봇랜드 재단 관계자 4명을 포함해 이 5명과 민간 사업자 4명을 형사고발했는데요. 이들은 설계를 변경하거나 물량비를 높게 잡아서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사람들입니다.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였으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로 행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도감사위는 우선 형사고발을 먼저 한 상태고 추후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구상권 문제나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로봇랜드 정상화일 텐데요. 이렇게 혈세가 투입된 로봇랜드는 먼저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중단된 2단계 사업이 다시 진행돼야 할 텐데 그러려면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민간에서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매년 적자를 이어왔던 로봇랜드를 두고 선뜻 사업자가 나서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모두 한 목소리로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데 테마파크의 수익성을 담보로 2단계 사업이 재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지금의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농촌 체험농장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중 통영의 한 체험농장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김홍환 부부가 농사로 기본을 닦고 관련과로 대학을 진학한 자녀들까지 힘을 더하면서 젊은 감각까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농촌이 사라지고 청년마저 떠나는 지역, 이 가족들의 모습에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구니 가득 정성껏 딸기를 수확하는 아이들. 현장에서 먹는 딸기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친구들과 발표도 하고 예쁜 공간에서 요리도 배운 뒤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바로 통영 도산면의 한 농촌에 자리한 체험농장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오감을 활용해서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요리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딸기를 따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장의 시작은 귀농이었습니다. 12년여 전 고향 통영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강성희 김현우 부부는 현재 18개 하우스에서 딸기와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는 품질로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자녀들도 농업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농사를 부모님께서 오래 지으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사도 조금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제 원예학과로 결정이 됐고 다른 견학을 가서 농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운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도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체험농장이 탄생했고 젊은 감각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사는 기본, 다양한 체험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고단함도 크지만 가족은 큰 힘이었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농사 이제 재배하는 거에 집중하고 또 우리는 체험, 이제 상품 만드는 이런 거에 집중하고 또 아들은 또 다음에 또 다른 유통, 판매 이런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한계 고심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며 가능성을 보여준 가족은 지금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후계농으로 인근 고성에서 창업 농업 도전을 앞둔 아들과 모두가 행복한 농업과 체험 농장을 만들기 위한 꿈을 그리는 아버지. 시설 노후화되다 보니까 체험할 수
없는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나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딸기를 딸 수 있는 공간을 좀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입니다. 가족이 전하는 지역과 농촌의 내일이 체험 농장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매수를 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4일) 경남 동부 보훈지청이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단 위촉장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자리에서 모두 4가구의 7명의 멘토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멘토들은 매칭된 유가족들에게 기념일을 챙겨주고 진로를 조언해주거나 고민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이 1조 원 규모의 수서발 고속열차 신규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도내 관련 업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현대로템은 SRT 운영사인 SR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 320 112량과 차량 정비 사업을 낙찰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낙찰 금액은 모두 1조 860억 원에 달합니다. EMU 320은 시속 320km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입니다. 열차는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안정성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관련 협력업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50개 협력사의 수익뿐 아니라 2,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양산시 곳곳을 둘러보는 양산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5월 운영 기간은 12일부터 2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운행되며 10일부터 14일은 법기 수원지와 통도사, 19일부터 21일은 양산의 약사와 낙동강을 따라 옛 이야기를 듣는 답사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양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4일 오전 0시 10분쯤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 고속도로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갈대밭 2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고속도로에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